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5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5아이 중에 4명이 학교 급식의 혜택 또는 폐해를 안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저는 학교 급식이 단순한 우리 아이들의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에 365일 중에 190일 정도, 200일 정도를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고, 또 학교 급식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평생의 그 건강을, 평생의 식습관을 기를 수 있는 또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급식 조리 종사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뜻에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파업을 하고 학교를 팽개치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이젠 학부모로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런 좀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벌써 이 급식 조리 종사원들의 파업은 2012년부터 5번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급식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이 흔들리고 교육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식사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이런 파업이 계속 되고 있다면 저는 그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급식을 두고 보아야 할지, 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급식을 가지고 배를 고르면서 빵이나 짜장면으로 때우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제가 학부모로서 좀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앞서서 우리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급식은 1990년도 후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직영과 위탁 이렇게 2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아까 말씀하신 식중독 사건이 기업에서 위탁을 받아 하던 그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2006년도에 학교 급식법이 바뀌게 됐습니다. 직영화를 무조건 시키라고 하게 된 거죠. 위탁은 믿을 수가 없다. 위탁을 하면 식중독이 많이 생기니까 전면적으로 직영화를 시켜라 해서 2010년도부터 우리 아이들 학교 급식의 그 전면적인 그 직영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식중독이 많아서 직영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의 식중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에 9월까지만 보고된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121건의 식중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직영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강제로 의무화를 시켰을 때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 건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이런 정부 차원의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직영이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또 2번째는 직영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급식 비리의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조리원 채원 과정이라든지 또 식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납품 업체 쪽에서 로비를 합니다. 영양사나 그런 선생님들한테요. 그래서 2018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등학교의 560학교를 조사한 결과 그 담당 교사나 영양사들이 340명 정도가 학교의 모든 급식을 비리를 일으킨 걸로 나와 있습니다. 10학교 중에 6학교가 급식 비리에 연루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3번째는 학부모로서 가장 그 분통이 터지는 이 급식 노제 단체 행동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위생도 중요하고 급식 비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학부모로서 표면에 제가 가장 다가와 있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당장 급식 조리원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밥을 굶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영으로 바뀌게 되면서 2011년도에 이 급식 조리원들이 뭘 결성했냐면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노동조합이라는 걸 결성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밑받침에는 전교조와 민노총이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교조는 2005년도부터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급식의 질을 위해서
학교 급식법을 직영으로 바꿔야 된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급식 조리 종사원들이 전교조와 민노총과 결탁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그때부터 2012년부터 계속적인 아스팔트 위에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들 월급 올려달라, 자기들 처우를 잘 해달라, 물론 뭐 차별하지 말라, 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 3일에도 급식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고 이제 아스팔트로 뛰쳐나갔잖아요. 그때도 그 임금 수준을 80% 수준으로 높여달라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3,600교의 학교에서 대체 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급식 조리 종사뿐만 아니라 돌봄 교실 선생님들도 같이 파업에 참가를 해서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 끝나고 이제 돌봄 교실에 맡기는데 돌봄 교실의 139개 학교에서도 돌봄 교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급식으로 인해서 220군데의 학교가 단축 수업을 했고 전국의 최소 34%에 넘는 학교가 정상적인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왜 우리 아이가 정규적인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들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건강권과 교육권을 침해받아야 되는지 참 속상한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돌봄 교실을 선생님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나간 그 장소에 일반 교사들이 돌봄 교실을 대신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 파업한 날이요. 그리고 때로는 파업에 나가지 않은 선생님들도 대신 우리 아이들을 또 맡아서 돌보는 일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학교에 이제 가정통수민이 왔다고 제가 오늘 교재 책에 실어드렸는데 그 갑작스럽게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파업으로 급식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학부모들이 가정통신문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정말 황당하죠. 아이들 밥도 못 주겠다. 돌봄 교실도 갑자기 폐쇄하겠다. 또 그런데다가 그 교장선생님들은 더 불쌍합니다. 그 급식 조리원들의 눈치를 본의 아니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전교조가 갑인 거 아시죠? 최근에는 인천에서 전교조 교사가 교장을 폭행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이 입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곳곳에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교조 진보교육감들이 들어앉아 있는 상태라 전교조들의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교조를 등에 업은 급식 조리 종사원들이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조리 종사원이 빠진 자리에 일일 알바라든지 쓸 수 없는 법적 규정이 노동관계조정법 4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학교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밥을 볼모로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급식 조리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 사람들이 집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법적으로 직영을 의무화하다 보니까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과 정교조와 더 손을 잡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학교와 아이들과 교육청을 협박하고 나라를 협박하고 학부모까지 협박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좀 법안을 수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급식의 방식을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급식이든 위탁이든 하다못해 도시락은 전 한 4개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방법을 선택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주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민노총들은 우리 아이들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나 10월쯤에 또 지금 급식 대란을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파업하는 학교와 교사들, 급식 조리원들의 명단을 적어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는 학교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학부모의 이름으로 심판해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